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8월 달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이제 방학도 끝나고 9월부터 이제 몸과 마음이 좀 바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신학기도 이제 되고 학생들이 이제 창업 아이템을 하나씩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경닷컴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억대 연봉 박차고 나와 창업했다. 쓰레기로 돈 벌고 있어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창업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또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또 고객이 누구냐, 뭐 B2B냐, B2C냐, B2G냐, 뭐 C2C냐,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심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골고루 말씀을 드리는데 기사지만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우리 무슨 소설책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연구해서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 아이템과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약간 전투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뭐 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바라보냐 어,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김진원 기자님께서 8월 26일 날 5시 24분이니까 어저께 저녁 때 올려주셨네요. 근데 8월 27일 새벽 1시 20분에 수정하셨는데 도대체 뭘 수정하셨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오탈자가 나오면 이제 누가 댓글 다는데 뭐 기자 아무나 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열받죠. 그죠? 자꾸 새벽에 고치신 게 아닐까. 자, 뭐 큰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니까 뭐 바꾸진 않았을 것 같고. 자, 김진원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이분 대표님 성함이 김정빈 대표님인 것 같아요. 회사는 슈퍼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페트병 모아 재생 소재 만들며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재활용품 시장을 선점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시장이란 게 도대체 뭐냐? 재활용품 시장이란 게 선전했으면 이분이 이거를 블루오션이다 하면 나도 누군가 블루오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이 시장은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화를 줘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냐? 보세요 여기서 쓰레기 선별 가공 판매 기술로 기업가치 100억 원 인정받아. 100억, 1000억 원이네요. 1000억 원. 1000억 원을 누가 인정해 주는지 모르지만 한번 기사를 잘 읽어보면 약간 이게 조금 미래에는 한 1000억 원 정도 될 회사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분께서 스타트업을 제가 이분을 뭐 잘 아는 분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제가 뭐 흉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이분은 창업을 해서 회사 가치를 높여서 파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를. 그래서 저는 우리는 뭐 이거를 기사를 맹목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아이템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자.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아이템적으로 얘기하는데 캔, 어, 페트, 그러니까 캔과 페트병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이 기계가 우리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고 주문하는 기계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인데 캔과 페트병을 주면은 이 깨끗해야 되죠. 그리고 이 기계가 어, 깨끗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10원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그냥 재활용 버리는 거 깨끗하게 해갖고 우리는 저 물을 한 달에 20개 그리고 캔을 30개를 정도 맥주 캔 해갖고 한 30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합치면 50개니까 10원, 500원 정도 되네요. 500원.
버리는 사람은 그냥 버릴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네에 있는 거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여기다 넣어서 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병 모으듯이 캔이나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그죠? 고물상 갖다 주면은 굉장히 얼마 안 주잖아요. 자, 그런 의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분이 이거를 블루오션이라고 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캔과 플라스틱이 아닌 또 버려지는 자원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제품을 모아서 판매한다 그러면 그건 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지는 자원들을 한번 잘 찾아보자.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래서 기업 가치를 우리도 1,000억 원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전국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50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 재활용품 선별장이에요. 이 회사가 이게 아니라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서서 육안으로 재활용품을 골라낸다. 우리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죠. 작업 환경이 열악할 뿐더러 기업들이 원하는 깨끗한 소재를 분류해내지도 못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걸 보여야죠. 기업들이 원하는 깨끗한 소재가 기업들이 원하는 제품이 뭐냐? 기업들이 원하는 거. 그러면 기업 담당자를 찾아가거나 기업 찾아가지 않으면 전화로라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슈퍼빈은 왜 슈퍼빈 아니야 슈퍼빈인가요? 슈퍼빈은 이 같은 국내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AI 방식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로봇을 개발한 벤처기업이다. 여기서 우리 TBCF에서 한번 이런 것도 봤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을 고가에 사는, 그래서 또 저런 기계에 아이폰을 좀 지난 아이폰을 딱 넣으면 얘가 샥 레이저 쏴가면서 뭐 액정 깨졌는지 작동 잘 되는지 그런 거 확인해 갖고 얼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 오케이, 나는 싫어 안 팔아, 그러면 다시 갖고 오는 그런 장비도 제가 TV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자, 2015년 6월 슈퍼빈을 설립한 김정미 대표는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창업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여기까지 기사만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데서 육안으로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힘들다, 이런 것도 보고, 또 기존 회사에서 야 저런 거는 돈도 안 돼, 진짜 깨끗한 거 하려면 저거 원가 하나당 얼마가 들어, 이런 거를 이제 들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야 저런 기계를 하나 만들어서 깨끗한 공병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0원을 제공해서 내가 저거를 30원에 팔면은 나는 돈이 되겠네. 이런 걸 제안하는 거죠. 제안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 한국 벤처기업 1세대 변태규라고 유명한 분이죠. 휴맥스 회장도 든든한 후원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휴맥스 회장님과 어떤 네트워킹이 돼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내다보고 슈퍼빈에 직접 투자한 것은 물론 휴맥스 개발 인력을 파견에 돕고 있다. 직접 투자했대네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그 정도다. 이게 뭐 여기 PDF가 뭔가 좀 잘렸어요. 어,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스퍼비는 2016년 16년 AI 재활용품 수거 로봇 네프론을 개발했다. 지금 저 장비가 로봇이라고 부르네요. 로봇이라고 부르고 이름이 네프론이다. 원리는 이렇다. 사용자가 네프론에 페트병 캔을 투입하면 네프론과 관련된 특허를 한번 조사해 보면 이게 뭐가 특허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약간 돌아가는 특허도 개발할 수 있고, 음, 한번 이 네프론에 대한
특허를 한번 조사해서 네, 프론 특허를 한번 조사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좀 되면은 또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저도 특허는 잘 모르지만 원리는 이렇다. 사용자가 네프론에 페트병 캔을 투입하면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AI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판단한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AI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판단한다. 이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인 거잖아요. 오염이 너무 심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로 인식하면 다시 배출된다. 여기까지는 뭐 다른 특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천 기술이 있는 것이지.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는 사용자가 개당 10원을 적립해준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회원 아이디로 활용해 슈퍼빈 적립금을 모을 수 있다. 2,000원 이상 쌓이면 계좌 이체를 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만 좀 이 기사에서 제가 청업 기업들한테 어떤 걸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캔과 페트병이 아닌 죄송합니다. 이 기사를 어떻게 또 활용하면 되냐면 캔과 페트병이 아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될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우리 이 영상을 들으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아이디어 주지 말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뭔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이건 안 할래. 이거 제가 갖고 있다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났습니다. 어, 제가 갑자기 기사를 읽다 보니까 기사를 읽은 거 아니야. 기사는 사실은 한번 그 전에 읽어봤어요. 오늘 오전에. 근데 아이디어를 그때는 안 떠올랐는데 제가 영상을 찍다 봤더니 요 기사를 저도 설명하다 봤더니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네요. 제가 다른 걸 들어야지. 자, 어떤 게 있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버려지는 재활용품 중에 뭐가 있을까? 장난감이 있다. 장난감이 있다. 애들 장난감이 사실은 아이들 장난감은 이게 재활용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누가 그냥 왜냐면 요즘에는 애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애기들한테 중고 사다가 주면은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가다가 형제들이나 아니면은 뭐 선후배나 이런 동창이나 그런 사람들이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갖고 있으면 다 쓰레기니까 해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모았다가 그렇게 친구나 뭐 이렇게 주지 이거를 잘 파는 시장이 형성돼 있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줄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또 받을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적은 비용으로서 이렇게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건 사실 또 온라인 당근마켓이 할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기계로 한다 보면 그런 어떤 이런 기계에서 장난감을 넣었을 때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런 제품은 내가 얼마 정도 적립금 10원, 20원이 아니라 내가 물론 이제 팔 거죠. 그래서 이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만 해서 이 기계가 만든다고 하면 그런 걸 누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어, 새로운 시장이다. 당근마켓에서 그건 오프라인이고 또 대면이지만 이 기계는 비대면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들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는 뭐 시장성은 좀 없겠지만 아이템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기사는 봐봐라.
내가 하려고 하는 비슷한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이고 변태규 휴맥스 회장님도 투자활동도에 좋은 아이템이다. 1,000억 정도인데 내 거는 조금 시장에서는 좀 낮지만 한 1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썰을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별로라고 생각했다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 하나도 쓰임새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기사 하나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기사 하나 보더라도 이것저것 아이템도 볼 수 있고 또 활용문을 쓸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기사를 잘 모아놓으면 내가 나중에 마켓 심사 같은 데 쓸 수도 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쓰일 게 되게 많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정보를 잘 갖고 있으면. 자, 또 어떤 게 있냐? 오염이 너무 심하거나 제공이 없는 쓰레기로 인식되면 다시 배출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는 사용자에게 해당 10원을 저는 요구했죠. 자, 슈퍼비는 이렇게 수거한 페트병과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수거한 페트병과 캔을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으면 요게 좀 기술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만 모아서 내가 판매하고 있다. 왜냐면 투명한 그러니까 이분하고 누군가가 특허가 다르게 해서 만들면 그것도 또 돈이 될 수 있고요. 투명한 페트병을 모아 깨끗이 씻어 잘게 부순 뒤 플레이크, 여러분들 아시죠? 플레이크라고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 재생 소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플레이크를 가지고 의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만든 옷이다. 그래서 싼 게 아니라 엄청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런 브랜드로 만든 옷이 비싸요. 이 같은 무게의 플라스틱 쓰레기 뭉치보다 10배 이상 비싼 13배가 아니네. 10배 이상 비싼 킬로그램당 1,500원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 플레이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김정빈 대표님께서 수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플라스틱 하나에 10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분이 이걸 왜 블루오션이라고 봤냐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10원 이상 10원 정도만 줘도 지금 현재는 뭐 1원, 2원, 3원, 4원, 5원 정도 형성돼 있는데 나는 10원만 줘도 이분들은 오케이 하고 많이 올 거다. 그리고 사가는 사람은 내가 10배를 해도 이게 깨끗하고 좋은 플라스틱을 잘 가공한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 품질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줬던 돈의 10배인 킬로그램당 1,500원도 거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은. 그래서 나는 중간 마진이 창업에서 농산물에서는 중간 마진이 높다 그러면 욕먹지만 창업에서는 중간 마진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더 광고도 있지만 읽어볼게요. 광고도 좀 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나온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자, 김 대표는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지만 수거 단계부터 오염되기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수거학 동안 매립된다며 네프론을 활용하면 기계예요. 이분이 만든 로봇. 수거 단계부터 돈이 깨끗한 쓰레기만 AI로 판별하기 때문에 완벽한 재활용품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완벽하다. 이 네프론 기계는. 사실 우리도 재활용하지만 뉴스에서 보면 이런죠. 재활용을 잘하지만 수거하는 것을 그거를 한꺼번에 수거해서 뭐 플라스틱, 뭐 쓰레기 봉지, 뭐 음식물 이거 한꺼번에 해갖고 어디에서 매립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분리하는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다 묻어버려요. 뭐지? 막 이러면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사도 또 여러분들이 찾으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버려지는 건전지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건전지. 어, 건전지는 재활용하지 않나요? 그 건전지 상태로 씩 이렇게 봐가지고 어, 건전지를 넣어주면 건전지도 괜찮겠네요. 건전지. 건전지도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버려지는 건전지를 여기다 넣으면은 아파트에서 그냥 수거해서 버리는데 남아있는 건전지라든가 아니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전지는 산다, 사간다. 하나당 10원씩 준다. 그럼 괜찮죠. 동네방네 뭐냐면 아파트 건전지 수거함이라든가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런 걸 다 수거해다가 이거 아이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건전지. 제가 조금 전에 하나는 얘기 안 했고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건전지 다 버려지잖아요. 동네방네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자물쇠 잠겨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 입주민이 버린 건데 뭐.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10원씩 준다. 그러면 아파트 그냥 가정에서도 사실은 건전지 한 1년에 한 100개 정도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을걸요. 장난감, 뭐 도락, 뭐 시계, 뭐 건전지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래서 1년에 한 100개까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많이 쓰는 사람들은 50개 이런 거는 50개 나오죠. 자, 그래서 건전지를 수거해서 그럼 우리가 또 건전지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봐야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서칭 몇 개만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업체를 찾아가고 물어보고 또 담당자를 찾아보고 또 한 군데는 막 불친절할 수 있으니까 몇 군데를 찾아보고 또 해외 사례 조사하고 그래서 진짜 건전지가 버려지는 건지 땅에 묻는 건지 이거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얼마큼 돈이 드는 건지 이런 걸 조금 공부하면 글쎄요 조금 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또 제가 또 아이디어도 드렸습니다. 에, 자, 오늘 썸네일에 뭐라고 쓰지? 아이디어 드립니다. 쓸까? 아이디어 드립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플레이크를 생산할 수 있는 페트병만 수거하는 회사는 슈퍼빈이 유일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건전지를 수거해서 어, 회사는 우리 회사가 유일하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업이 될 것. 여러분 이런 거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죠. 슈퍼빈의 작년 매출은 17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17억 7천만 원이 어떤 매출이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제가 어,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순간적으로 또 고민이 됩니다. 원래는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이 기사에 이 얘기가 핵심인데 에이 모르겠다 얘기하자. 네, 자, 슈퍼빈의 작년 매출은 17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아직은 대부분 네프롬 판매 및 운영 대금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 자, 작년 매출은 17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아직 대부분 판매 및 운영 대금이다. 그러나 기업 가치는 이미 1,000억 원을 인정받았다. 재생 가능한 쓰레기만 선별해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 덕이다. 자, 왜 제가 얘기할 거를 막 망설였냐. 100대를 여기 앞에 뭐가 하나 있는데 좀 잘린 것 같아요. 하여튼 100대를 다음 달 설치한다. 충남 아산시도 연말까지 2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자, 슈퍼비는 경기도 화성시에 1,300m 규모의 재활용 공장도 곧 세울 예정이다. 연간 페트병 2만 톤을 가공해 플레이크를 생산할 계획이다. 어, 잘 보세요. 창업에서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투자를 받을 사람들은
미래 계획이 있지 않으면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랑 직접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인데 내가 투자가 원하는 만큼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는 공장을 계획이지만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안 지을 수도. 근데 어 이런 거죠. 계획이라고까지는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 목적, 이 회사의 주 목적은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을 제어하는 이런 네프론 기계를 해서 어 아까 얘기한 뭐죠? 네프론을 해서 하는 게 주수익이잖아요. 하지만 회사가 지금 유지하는 주수익은 그게 아닌 거죠. 어떤 거냐? 지자체에다가 지자체에 이 기계를 판매하는 것이 주수익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17억 7천만 원이 대부분 이게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2억 20억 한 100대 정도를 파는 여기 나왔잖아요. 100대 정도를 설치한 수익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00대 좀 안 되기 7억이니까 100대 좀 안 되게 설치한 거잖아요. 지자체에다.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에 지자체 여기 충남 아산시에도 20대를 설치한 거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치해 갖고는 이게 잘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누군가가 수거하고 또 이걸 가공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지타산이 맞냐?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까 여기 위에 우리가 어떤 분이 말씀이 있었냐면 저기 휴맥스 회장님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직접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큼을 후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휴맥스 개발 인력도 파견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 대기업도 제가 이 기업을 뭐 흉보거나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어떤 아이템 내갖고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 아이템 면에서 접근할 때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약간 청년들은 이렇게 약간 베끼는 쪽에 접근을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할 대로 네프론의 특허를 조사해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특허했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고 또 네프론이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페트와 아니면 캔은 이게 하는데 제가 아까 건전지를 하나 사례를 들었잖아요. 건전지와 장난감을 사례를 들었는데 건전지와 장난감도 내가 지자체나 또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협력해갖고 이, 이 장비가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내가 이거를 버려지는 그런 장난감들 건전지 땅에 묻히는 건전지들 활용해서 자원화하겠다. 또 재생산을 하겠다.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아이템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충분한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건전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사한다 그러면 이거 5천만 원,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우리 제가 힌트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 AI 방식 통해서 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전지 갖고 썰을 풀어도 AI 얘기 들어서 이분 얘기 저기 아이템 또 사업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보들 다 있을 테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베끼라는 게 아니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치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수업 때도 또 한번 얘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사 하나를 봤을 때도 돈이 된다. 정보를 공부를 한 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좀 학생들한테 그래야 그러면
제 구독자 수도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학생들 여러 학생들도 좋은 거죠. 마당 쓸고 마당 쓸고 돈 받고 돈 주고 칭찬 듣고 우리 집 깨끗해지고. 자, 그래서 자, 전 요 얘기를 했고요. 자, 슈퍼비는 경기도 이거 했구나. 여기부터 아는 것 같아요. 김 대표는 넷플을 활용하면 지자체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을 더 사거나 추가 인력을 고용할 필요 없다며, 보다 많은 지자체가 활용한다면 기존 재사용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인 자원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 김 대표는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죽어 들어갑니다. 김 대표는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 학위를 마친 뒤 한국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39세 나이에 중견 철강 그룹 코스틸 대표를 지내다 수억 원의 연봉을 박차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폐기물이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 도시 안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해외 자본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10년 뒤 목표이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얼굴 한번 있는데 제가 얼굴 죄송합니다. 김정빈 대표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저보다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 같기도 한데요. 우리 김정빈 대표님, 제가 이거 제 일부러 한 그런 거 아니지만 꼭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진짜 훌륭한 분, 기사를 제가 읽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분을 제가 만나야 또 저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영상을 아마 안 보시겠지만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꼭 좀 만나고 어떤 일을 제가 뒤를 젖혀주고라도 꼭 좀 만나고 싶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너무 많이 찍었네요. 기사 하나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